네, 오늘은 그 좋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좋은 습관은 중요합니다. 음, 그냥 습관이나 나쁜 습관 말고요. 좋은 습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나쁜 습관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좋은 습관은 인간이 뭔지를 봤을 때와 인간의 뇌가 뭔지를 봤을 때 자기가 스스로 좀 세워야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음. 좋은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표현보다는 자기가 딱 이때는 일어나서 뭔가 모닝 루틴도 좀 해야 되고, 어, 그냥 예를 들어 그냥 일어나서 그냥 막 출근하기 바쁘고 뭐 막 화장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대중교통에서 화장을 아침에 한다거나 이제 이런 거는 좋은 루틴은 아니겠죠. 그게 그렇게 하면은 자기 화장으로 얼굴을 메꾸고 뭔가 좀 예쁘게 하고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막 억지로 끌려다니면 그 습관이 그냥 그대로 하루 중에도 이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정신과 자기의 태도와 자기의 모든 플로우 흐름 자체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밤에 좀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야식을 막 먹고 바로 잔다거나 자기 전에도 뭔가 흐름이 있습니다. 저녁 일기를 쓰고 자 이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저녁 일기를 쓰고 뭐 어떤 글 정리 같은 거 그냥 일기죠 결국에는. 그리고 뭔가 명상을 하고 뭐 자기 암시 같은 거를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를 하고 잔다거나 그 흐름이 자는 도중에도 심지어는 무의식 중에 좋은 꿈을 꾸게 할 겁니다. 좋은 꿈은 또 자기의 삶과 그 시작되는 하루로 연결이 되죠. 자, 이런 것처럼 이런 플로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제가 저녁에 그 아침 일기도 쓰고 저녁 일기도 씁니다. 근데 그 일기,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면 글 정리인데요. 글 정리를 하는 이유는 뇌과학적으로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 이렇게 하루만 살아도 수많은 어떤 현상들을 겪게 됩니다. 음, 하루 중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싶지 않든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보고 지냅니다. 그죠? 그러면 머리에 뇌에 자꾸 떠다니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우리 자기 주변도 정리가 안 되면 어떻죠? 음, 정리가 되지 않는 뇌는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장기 기억화는 물론이고요. 장기 기억화가 곧 자기 자신이죠. 자기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심리 상태도 될 수도 있고요. 떠다니는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자기 심리 상태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조던 피터슨 교수도 아마 그래서 방정리부터 하라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화, 무의식, 그로 인해서 자기의 심리 상태. 그분이 심리학과 교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이 정리가 안 되는 것처럼 하루 중에 떠다니는 우리의 생각들, 어떤 이미지들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심리의 문제도 반드시 발생이 되고요. 뇌를 좋은 패턴으로 퍼포먼스로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 일기와 저녁 일기를 꼭 쓰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루 중에도 저는 그래요. 그 카톡보다는 음, 메모를 많이 합니다. 6필 메모를 하든 제 스마트폰이 갤럭시 노트 계열이라서 이제 6필도 쓰고 그다음에 타이핑으로도 메모 어플에다가 메모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글도 쓰고요. 그러고 나서도 또 저녁 일기, 아침 일기를 쓰는데 이게 정말 너무나 하루하루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미친 수준이고 또 자기의 어떤 발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뇌의 어떤 지능이 높아짐, 발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을 이유가 이제는 없는 거죠. 어쩔 때는 너무 힘든데도 합니다. 너무 힘든데도 이걸 해놓고 나면은 뭐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게 복리처럼 복리는요 돈도 복리인데요 정말 이런 좋은 습관 하나도 복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습관 중에 카톡이나 SNS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메모 정리라든지 간단하게 뭔가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집중해서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하려고 합니다. SNS를 뭐 예전에는 페이스북을 잠깐 했었고 인스타그램은 저는 안 했어요. 인스타그램 사람들이 너는 왜 인스타그램을 안 해? 뭐 되게 이상하게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그냥 그때는 잘 몰라도 SNS가 뭔가 지금은 알죠. 그게 뭔지.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잘 뭐 이렇게 지식이나 지력이 없어도 이게 나 자신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SNS는. 테크 기업들이 SNS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뇌를 지배하기 위해서요. 응? 뇌를 지배해서 뭐 할까요? 자기네들 이익이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거 말고도 더 왜 그런 건 왜 SNS가 왜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건지는 알아요. 아는데 그 당시에는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인간한테 자유의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인간한테 자유의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저 자신을 망치거나 저 자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로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하지 않았고, 인스타그램은 하지 않았고, 최근에 시작한 SNS가 있다면, 블로그도 SNS겠죠? 블로그는 그래도 한 몇 년 전부터, 한 3년 전부터는 블로그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한 SNS 중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아마 이렇게 된 거, 좀 이렇게, 좀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죠? 빠져나온 건가요? 그 계열이죠. 인스타그램에서 연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했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만들어야만 또 스레드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스레드는 합니다. 스레드는 해요. 자, 지금 좋은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스레드를 하되 그 피드라고 하나요? 제가 요즘 SNS를 잘 안 해가지고 피드 그 딱 들어갈 때 자기 글을 쓸 수 있는 것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메인 화면에 뭐 이렇게 딱 스크롤 해가지고 피드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인기 많은 글, 막 조회수가 막 1천에, 아니, 조회수가 아니고 좋아요가 1천에 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자극적인 사진이나, 여기도 자극적인 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뭔가, 어, 남성은 뭔가요? 뭔가 야한 글 같은 거. 뭐 야설 같아요. 꼭 뭐 그런 게. 사진도 그렇고요. 막 가슴을 막 드러내고요. 가슴골을 드러내고. 여성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여성 감정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또는 어떤 소비 심리의 그 감정을 자극할 만한 막 이런 것들이 피드에 뜨면은 자기 글을 쓰러 들어왔다가도 그냥 그거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 지금 떠다닐 때 영감이나 아이디어가 좋은 뭔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떠다닐 때 그걸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께 되는 거거든요.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인지하고 이제는 안 봐요. 마치 이게 뭐 같냐면은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러 들어갔는데 수많은 광고나 막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아니면은 뇌를 후킹하는 것들. 순간 사로잡아서 딱 후킹하는 것들. 낚시질이죠. 낚시질입니다. 엄청 많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무장을 하고 들어가도 사실은 인간의 뇌가 이 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또 계속 진화를 합니까? 발전을 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해지는 만큼 그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똑똑해지는 것만큼 얘네들도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거듭 성장과 발전을 한단 말이죠. 기술적으로. 가끔 또 들어가면은 엉뚱한 짓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인지하고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과 훈련은 거듭해야겠죠. 계속해서. 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럼 자기도 모르게 뭐 딱 단어 검색만 하러 들어간 거, 영어 단어라든지 국어 사전 검색, 그죠?
이게 단어가 중요하니까 단어의 뜻 좀 알아보자 하고 들어갔는데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옷 쇼핑을 옷 고르고 선택하고 있어요. 구매 결정을 하고. 음? 굉장히 지금 제가 그냥 스무스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또 생소하신 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장담할게요. 야,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냐? 아니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SNS에 중독되어 있고 제가 SNS는 아닌데 까딱 이게 쉬는 것도 잘 쉬고 회복해야 되잖아요. 뭔가 정신이랑 몸을. 근데 까딱 제가 유튜브 같은 거는 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정신을 좀 차리죠. 정신을 차려요. 야, 이게 쉬는 거야? 아니면 너를 망치는 거야? 그리고 하다 보면은 막 쇼츠도 있고요. 막 진짜 다양합니다. 음? 릴스 같은 것도 있겠죠. 제가 릴스 같은 거는, 릴스는 어디죠? 그게, 어, 중국의 그거잖아요. SNS. 제가 요즘에 그걸 잘 안 해서. 틱톡의 릴스인가요, 그게? 짧은 뭔가 짧고 강렬하게 빡빡 도파민 쾌락 빡빡 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요? 뇌를 망가뜨리죠. 이게 마약이랑 술이랑 술 알코올 중독이랑 이게 뭐가 다르죠? 이게 뭐가 달라요? 합법적인 마약인 겁니다. 이 합법은 맞아요? 음? 법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런 테크 기술들을 미친 겁니다. 네,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레드 같은 경우는 SNS죠. 그렇게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음. 저도 고백을 해볼까요? 잘 하다가 어, 식습관 자체가 하루에 한두 끼 정도를 먹는데 그 한 끼 먹을 때 밤 늦게 먹고 바로 자는 막 일도 좀 하다가 밤 늦게까지 그런 좀 패턴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수면 시간이 또 할 일은 있으니까 저는 뭐 회사를 다니고 이런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자기가 몰입하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항상 8시 반에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이것저것 하다가 한 2시 반, 3시, 어쩔 때는 좀 4시 가까이 돼서 자고, 근데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8시 반이에요. 8시 반에는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수면 시간적으로 봐도 이슈가 있어요. 음? 제가 뇌과학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뇌과학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데,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익숙해져서 그런지 지금 이게 꽤 됐어요. 이게 마냥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대신에 이제 전 좀 일 같은 것도 자유로우니까 낮잠을 잘 때가 있는데 막 잘 때 막 3시간씩 또 좀 많이 잘 때는 어제는 좀 4시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 번 정도를 그렇게 자거든요. 물론 때가 있는데 노를 저을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긴 한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누면서 음, 저 자신을 다시 또 되돌아보는 거죠. 나쁜 습관이 그래요. 늦게 먹고 좀 한 끼를 먹는데 그때 좀 한 끼니까 또 활동이 많잖아요. 저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막 뇌를 또 많이 쓴단 말이야. 많이 쓴단 말이죠. 몸도 많이 쓰고 운동도 하고 운동도 뭐 그냥 간단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도전적으로 하고 또 제가 이제 운동선수를 했어서 또 그런 게 있어요. 일반인적으로 운동하지는 않아요. 운동을 좀 다양하게 하고. 그래서 그게 좀 패턴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좀 깨긴 깨야 되는데, 뭐 어쨌든 자기 일들은 잘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집중해서 다시 개선을 잘 해야겠죠. 여러분, 뇌의 존재의 이유는 제가 좋은 습관 중에 운동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운동을 참 만만하지 않고 재미있게 해요. 재미있게 하는데, 저는 뭐 예를 들면 웨이트 트레이닝, 보디빌딩 이런 식으로만 몸 좋아지는 운동만 하지는 않습니다. 몸 좋아지는 게 뭐죠? 육체미가 좋아지는 거랑 우리 신체 피지컬이 좋아지는 거랑 건강이 좋아지는 거랑은 다른 얘기거든요. 보디빌딩이 건강하려고 하는 운동입니까? 아니요. 보디빌더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얘기 안 할 뿐이죠. 왜냐면 마케팅이 돼야 되니까. 보디빌딩은 몸을 망치는 운동이에요. 응? 물론 적정히 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죠. 근데 적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세상이 SNS로 인스타그램으로 어떤 시각화, 몸 좋은 사진들, 영상들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나. 어? 그냥 보디빌딩만 해도 많이 먹고 많이 써야 되거든요. 관절 나중에 관절 지금 젊으니까 티가 안 나죠. 지금도 티 나시는 분들 많을걸요.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야 어차피 뭐 한 번 사는 삶 뭐 다 망가지면서 사는 거 아니냐. 고통이라니까요. 나이 들어서 그 관절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뭐 사는 데까지는 살아요. 근데 나이 들면서 고통이라니까요. 왜 그 생각은 못하고. 응? 스포츠 과학 의학이라는 것도요 계속 거듭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써도 잘 쓰는 그런 자기 회복도 잘하고. 여러분 그렇게 운동하고 뭐 예를 들면 그 흔한 아이스 찜질 같은 거, 응? 아이싱 같은 거 제대로 하세요? 관절 그만큼 썼잖아요. 축구 선수, 농구 선수 못지않게 관절을 써놓고 일반인들 요즘 운동하는 거 보면 장난 아니죠. 다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SNS에. 아프죠? 불편하죠? 저 공격하고 싶죠? 거기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응? 러닝 열풍, 러너스 하이. 남들이 다 하니까. 여러분 정말 건강을 위해서만 해요? 그 심리의 본성에 깊숙한 그 심연으로 들어가면 아닐걸요? 자랑 있을걸요? 자랑하세요. 책 보는 것도 자랑하고 달리기 하는 것도 자랑하고 육체미가 점점 바뀌는 것도 자랑하세요. 근데 그것만 하면 맛이 갑니다. 뭐가요? 우리 뇌가요. 반드시 갑니다. 맛이 가요. 이거는 집중하셔야 돼요. 저도 스레드만 하다 보면은 스레드만 하는 건데도 스레드가 보통은 글이잖아요. 텍스트 중심이잖아요.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아니라. 그러면은 좀 그래도 나름 뭐 지능적이거나 수준이 좀 그래도 뭐 수준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력을 쓰는 그 플랫폼 자체이긴 해요. 그 특성 자체가. 그런데도 까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후킹돼서 저도요. 저도 준비하고 꽤 거듭 계속해서 훈련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하는데도 저도 그래요. 음? 근데 보통 글쎄요. 이 영상이 만약에 누군가 보게 된다면 뭐 얼마나 그런 분들에게 이런 걸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에게 추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좀 우연이라도 보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기도 하고요. 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세상이 제가 항상 돈을 저도 좋아하고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도 제가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돈도로돈 이게 이러면 됩니까? 돈은요 쫓는 게 아니에요. 돈을 쫓으면 행복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그 노예나 다를 바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이 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죠. 야 인간이 왜 자유의지가 없어? 왜 우리가 선택해서 밥도 먹고 스마트폰도 들고 하고 어? 우리가 자유의지 결정을 내리면서 회사도 다니고 일도 하고 다 하는 건데 우리가 왜 자유의지가 없어? 뭐 이거는 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있지만 지금 영상에서는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습관, 시스템, 패턴이라는 게 오늘 그 얘기가 연결되기는 해요. 그만큼 좋은 습관을 어, 다져 놓으면은 해 놓으면 완전히 다르다.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을 수 있다는 부분 중에 하나다. 저도 좋은 습관이 무너지면 지금 조금 며칠 안일하게 할 거는 제 일들은 해 나가면서도 좀 안일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어? 폭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중간에 막 이렇게 약간 위가 안 좋은 느낌이 나죠. 트림 같은 게 올라오면서 잠을 좀 그렇게 자고요. 자기 전에 계속 막 뇌가 저도 모르게 이완이라는 핑계를 대요. 이완, 휴식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유튜브 하고 자요. 유튜브 틀어놓고 자요.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명상을 하거나 자기 이미지 트레이닝, 뭐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좋은 흐름을 갖고 자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자요. 저도 이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자거든요. 그것도 안 하고 자요. 항상 밀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제서야 이제 어제 못했던 마무리 기도를 하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죠. 자, 아침 기도도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밀려서 해요. 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백도 해야 돼요. 이렇게. 저는 크리스찬인데 가끔 이제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이나 가봐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분들이 어, 좀 신앙이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에 비해서도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요, 굉장히 뭔가 성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 굉장히 자세가 과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우리 한국인들 그 신앙인들 관점으로 뭐 보통 불교가 그래도 태도가 좀 좋은 편인 것 같은데 그거보다 좀 더 과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게 좋은 습관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솔직히 불행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막 전쟁이 나서 기근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 많이 죽어도 그렇게 불행할 것 같지가 않아요. 뭐 믿음도 믿음인데요. 그 삶과 그 신에 대한 태도가 좋으니까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습관입니다. 시스템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시스템이에요, 뭐든지. 우리 뇌 자체가 시스템인데요. 자유의지가 제가 없다 또는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우리 뇌가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으면 여러분들 SNS 그렇게 노예처럼 하세요? 불편하죠, 이거. 불편하죠. 근데 냉정히 맞아요. 음?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또 알고리즘도 AI가 인공지능이 어, 딱 캐치를 해서 되게 싫어하는 영상이겠죠. 언라이크한 영상이겠죠.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음. 근데 그런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은 참 태도가 좋아요. 그 시간에 딱딱딱 예배하고 하루 중에 딱 정해놓고 몇 번 예배를 하잖아요. 세 번인가요? 기본이 엎드려서 자기들 신께 그 태도가 삶에 고스란히 녹아내려서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요, 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속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가죠. 야, 뭐가 미쳐 돌아가? 그 정도면 우리 지금 잘 사는 나라고. 경제 대국 10위권 아니요? 진입했다고요? 진짜 이렇게 표현해도 좀 그렇겠지만 진짜 한마디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진짜 살기 좋은 것도 분명히 인정하고 저도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진짜 어? 못 가라 말하고 싶네요, 진짜로. 당신들 다 어디로 가는지도 물론 이제 좀 잘 살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스마트하게 지혜롭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음? 돈을 또 잘 벌 거 잘 벌고 누리면서 얼마나 스마트한 분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서점만 가보세요. 어? 여기저기 책 내는 사람들, 책 보시는 분들, 물론 책 본다고 해서 다 같은 공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서 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아, 집 하나 사야지. 야, 저 강남에 저거. 야,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왜 거기에만 인생의 모든 게 달려있냐고요. 돈은 따라오게 하는 건데요. 본질이 좋으세요? 기본이 좋으세요? 오늘 말한 습관과 시스템과도 연결이 되죠. 좋은 습관 하는 거요. 좋은 기본과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삶의 모든 것들을 기틀이 돼서 가고 그리고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어떤 좋은 거든 행복이든 자본이든 그렇게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이게 이치고 진리예요. 동양 철학에서 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나요? 서양이 왜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갖나요? 기본과 태도가 좋으면 그건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뭐 쇼펜하우어, 니체 책도 다 봐도 좀 염세주의적인 것들도 있고 좀 약간 어, 투덜대는 느낌도 있는데 결국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 기본 자세와 태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오늘 말하는 습관과 시스템과 패턴이고요. 우리 뇌의 패턴. 그래서 좋은 습관은 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요. 저도 지금 좀 무너졌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인생의 사실은 전부이기도 합니다. 음. 여러분은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냥 하루, 맞아요. 힘들어요. 회사 생활 힘들고 일 힘들잖아요. 그거 하고 와서
스마트폰 보고 좀 뭐 영상도 보고 웹툰도 보고 웹서핑도 하고 쇼핑도 하고 막 하고 싶잖아요. 하세요. 그거 하지만 그래도 자기만의 최소한으로 기본적으로 이건 해야지 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하고 계세요? 운동은 하고 계세요? 우리 뇌의 존재 이유가 운동성이거든. 운동, 움직임이거든요. 운동하고 계세요? 저도 요 며칠 한 3일 이틀 운동 안 한 건 아닌데 좀 약간 뒷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성을 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음? 어, 이 나눔이 절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조회수도 안 나오는 거 아는데 저는 이것도 좋은 시스템과 습관이잖아요.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음? 그리고 어, 좋아요. 이게 이 영상이 좀 여담이긴 한데 사람은 꼭 누구를 가르쳐 보기도 해야 돼요. 음? 야, 네가 뭐라고 너 뭐 돼? 저 뭐 안 돼요. 저 뭐 안 돼요. 음?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들 안 하는 거 하셔야 돼요. 제가 약간 가르치듯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맹목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거를 뭔가를 줘야 됩니다. 그건 대부분 물질적인 것보다 비물질적인 거, 정신, 철학, 사상, 이런 정신적인 것들을 가치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료로, 공짜로. 그래서 저는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뭐 제가 맛이 가려고 제가 제 자랑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자랑은 여기서 하나도 없고 분명히 세상이 줄 수 없는 좋은 것들을 저는 항상 나누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가르치게 되겠죠. 티칭을 하게 되겠죠. 제가 감히 뭐라고. 근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잘 나누고 가르치기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면요. 결국 누가 행복한지 아십니까? 너무 뻔한 말이죠. 제가 행복해요. 우리 주변이 좋아지면. 근데 우리 주변이 너무 망가진 걸 많이 봐요.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고 사람들을 마주해보고 하면은 어, 굉장히 좀 어지러워요. 좀 세상이 어느 정도는 균형을 잡고 가야 되는데 망가져서 가는 부분들을 분명히 봐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까 경제 대국 10위요. 진짜 개소리입니다. 진짜. 경제가 뭔데요? 그냥 자본주의 이 시스템 체제 안에서의 극자본주의로 가는 건데 여러분 미국이 최강대국 중에 하나잖아요. 최강대국이잖아요. 그죠? 명실상부 최강대국이잖아요. 무시할 수 없잖아요. 뭐 중국, 러시아가 있고 뭐 일본 정도가 있고 그렇지만 그들은 강대국이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인가요? 우리나라는 어, 이 한반도의 상태가 전시 상태죠.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물론 뭐 미국도 안 그러겠냐마는 누가 함부로 아메리카 대륙 그렇게 북미를 쳐들어가진 않잖아요. 음? 일본 같은 땅을 누가 지리적으로 원합니까?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들이 해일이라든지 그죠? 음? 중국 대륙 중국이 그 옆에 티벳 어? 수많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 신장 위구르 지역 다 넘보는 거지. 누가 중국 대륙을 그렇게 하려고 하나요? 러시아 어? 군사력적으로 다 만만치 않은 국가들이죠.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반도라는 지리적, 역사적 그 증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음? 정치적으로 좀 요즘 이슈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정치적인 얘기는 사실 잘 안 다루려고 하고 그런 나라예요. 무슨 경제대국 10입니까? 정신 상태들이 사람은 안 보이고. 제가 아까 미국 얘기했죠. 미국이 극자본주의의 하나의 표본입니다. 표상이기도 하면서요.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 강대국인 건 맞아요. 최강대국인 것도 맞고. 군사력, 전투력 만만치 않죠. 누가 미국한테 감히 덤빕니까? 응? 그러나 거기에 사람이 있습니까?
기업 문화도 그렇죠. 많이 바뀐다고는 하지만 기업 문화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거의 뭐 기계 보듯 해요. 제가 무조건 안 좋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좋은 그 케이스로 대부분 유럽의 선진국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북유럽도 있지만 전 독일 케이스를 봅니다. 독일이 1945년 5월쯤에 5월 7일 8일인가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즘 자살했죠, 히틀러. 그리고 괴벨스라든지 그 수하들, 조력자들, 너무나 많은 유대인 학살과 유럽 전역에 유럽 거의 전역을 다 어, 전쟁으로 쟁취를 했다가 연합군에 의해서 다 뺏겼잖아요. 동독 서독으로 나뉘고 그 이후에 그 뼈아픈 역사를 독일 국민들도 그냥 후킹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SNS 세상에 후킹되듯이. SNS만 후킹인가요? 돈이 중요합니다. 돈 저도 좋다고 했어요. 분명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응? 야, 그래서 너는 뭐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거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거 그런 얘기, 그런 정치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같이 거론되고 싶지조차가 않습니다. 좋은 정치 얘기를 해야죠. 지금 한국 정치가 정치입니까? 정신 차려야죠. 어? 우리 국민 평균 수준이 그러니까 정치가 그따구인 겁니다. 지네들이 정치하는 줄 알죠, 지금. 독일의 사례를 봐야 됩니다. 자본주의든 약간은 독일은 사회주의적인 것과 그렇다고 제가 사회주의자인가요? 아니요. 어떻게든 좋은 균형으로 가야 된다고요. 무슨 사회주의고 네가 공산주의 너 빨갱이냐 뭐 북괴냐 무슨 그런 이상한 개소리 좀 하지 말고 제발 커뮤니티 세상에서 나오시고 어? 말도 안 되는 그 정치 유튜브 같은 것 좀 그만 보시고 책 보시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몰려 오려면 오세요. 악플 달려면 달고 제 얼굴도 알죠? 응? 자신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그럴 때입니까? 미국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나라가 아닌데 우리가 점점 미국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또 따라가요. 따라가요. 미국이 일본한테 영향을 주고 일본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예전엔 이런 루트였는데 지금은 그냥 뭐 인터넷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보잖아요. SNS로도 미국이 어떤지, 뭐 문화가 어떤지, 뭐 삶이 어떤지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그냥 따라가요. 따라간다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따라가야겠죠. 근데 우리한테 그런 분별력이 있나요? 우리 평균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이렇고 사회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경제가 이런데 경제 제발요 무슨 10위권 경제대국 10위권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질적으로 떨어지는데 양적으로만 올라가면 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죽어 나가고요. 응? 육체적으로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정신적인 건 생각 안 합니까? 당연히 육체도 살아야겠죠. 정신이 다 죽어가잖아요. 독일은 68 혁명이라는 프랑스에서 원래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안 좋은 것들, 그다음에 뭐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로 치면 매국노 같은 사람들, 친일파 이런 사람들 다 청산한 겁니다. 독일도 그 역사가 있었어요.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그런 유대인 학살, 제가 정확히 그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후에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참회를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요. 그때부터 교육을 싹 다 바꿉니다. 아, 이게 교육이 중요한 거구나. 히틀러 나치즘을 경험해 봤잖아요. 이게 어떻게 인간이 세뇌가 되고 군중 심리로 폭동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미쳐 날뛰는 거죠, 국민 전체가. 다 세뇌가 돼서 종교 파워 이상입니다. 그 역사에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교육부터 해야겠다 해서 지금도 독일은 대학교도 나라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지 않나요? 무료로 학교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 학생들에 대한 복지 혜택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부할 수 있게 그리고 제대로 된 걸 알려주고 자아가 약한 게 아니고 강하게 해주고 자기 생각 주관 비판적인 태도 시각 그런 능력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아가 약해요. 저 이 얘기 논란이 될 거 아는데 정말 몇몇 좀 똑똑하신 그 층들 말고는 똑똑한 층 똑똑한 것도 다 똑똑한 건 아니에요. 멍청한 사람도 많아요. 자기만 아는 거 자기만 부자 되면 돼. 남들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어서 우월감을 느끼면 돼. 이런 개 같은 욕하고 싶은데 이 정도만 하죠. 그게 자기가 왜냐면은 제가 이게 지금 사회주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행복하려면 사실은 주변이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못된 모난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행복할 것 같죠. 자기 불행하다니까요. 그거 반드시 얘기할게요. 이거 이치예요. 이거는 이게 진리고 이치입니다. 진리와 이치를 거스를 수가 있나요, 인간이? 자연 앞에 자연까지 갈 것도 없이 이 사회 앞에 한없이 작디 작은 인간이 어? 작디 작은 인간이잖아요. 자연재해가 한번 발생하면은 전쟁이 나면은 다 쓰러져 버릴 이 대한민국 뭐가 본질인지는 봐야죠.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 대해서 생각하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너무 없어졌어요. 좀 미쳐 돌아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뭐라고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는 거고 같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응? 넌 친일이냐? 너는 뭐 종북 좌파냐? 이런 개소리 좀 하지 마시고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 원하는 거예요. 왜 지네들이 해먹으려고. 여전히 뒤에서 저 개돼지 새끼들 이러고 있을 겁니다. 낄낄대면서 야 이번에는 어떻게 좀 넘어가 보고 뒤에 한번 또 속여보자. 후킹해보자. 야 그래서 우리가 좀 땡겨보자 돈을. 우리 권력을 좀 땡겨보자. 이런 개같은 놈들 진짜. 이런 C8 죄송해요 욕해서. 개새끼들은 진짜 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좀 쳐들어라 이런 얘기도 안타깝죠. 근데 많이 저는 근데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다음 세대들도 보면은 맞아요. 되게 자아가 강해요. 근데 이 자아가 강한 거랑 듣는 귀가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좀 이게 지능이랑 지력이랑 지혜는 떨어져요, 확실히. 자기들을 예전이랑 저의 시대랑 다르게 저도 이제 슬슬 기성세대로 가거든요. 저 MZ긴 해요. 저도 MZ 세대인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냥 보지는 않아요. 저는 좀 디테일하고 깊게 보려고 해요.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자기의 소신 있고 자아가 강한 건 좋거든요. 근데 그 자아가 강한 것도 건강하고 좀 정말 깊이 있게 강한 거라 그냥 나만 다 알아요. 그냥 그게 이기적인 걸 넘어서 극이기적으로 가면 왜 우리 사회 문화가 그렇고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왜냐면 부모도 그 사회의 일원이니까 그 부모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안타까운 그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보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야죠. 믿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고 어, 소망하고 정치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음. 제발 무슨 이상한 사상 정치 사상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 뭐 친일파냐? 너는 뭐 종북 좌파냐? 이런 거 그런 단어를 또 기가 막히게 만들어. 누가 만들겠어요? 누가 만들겠어요? 걔네들 뭐 댓글 부대도 쓰고 그런다면서요? 응? 자기마다 댓글 부대 만들어가지고 이런 씨 진짜 개새끼들. 니네가 진짜 응? 친일파 매국노 역사에서 말했던 그 사람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이고 인간 세계긴 해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 평균 수준이 그 정치고 우리나라 사회 문화고 다 경제고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 모든 그 전반적으로 이루는 그 모습들이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런 영상 찍는 거예요.
같이 잘 가자고.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말로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래도 많이 뭐 80년대에 그런 뭐 학생운동이나 그죠?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했던 그 운동들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좋아진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성인들은 다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지성인들이라고 다 정답 아니고 그들도 행동은 또 삶은 또 다 모순되고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군가는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럴 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제 매불쇼를 가끔 보긴 하거든요. 다른 쪽 저쪽 세력 거도 좀 보려고 하는데 하도 씨 어처구니가 없어서. 근데 매불쇼도 똑같아요. 그런 것만 보지 마세요. 응? 체육 씨를 거론하네요. 좋은 일 하는 거 알겠어요. 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철학이라든지 뭐 자기 사상이라든지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뭐 품성까지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품성, 인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믿지 마세요. 체육 씨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 매불쇼도 자기네들 일하는 거잖아요. 좋은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뭐 도대체 뭐가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저 반대편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뭐 유튜브 채널들 컨텐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갈라치기만 하냐고요, 서로. 이런 진짜 한 가지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불쇼를 만약 본다고 한다. 분별할 줄 아세요? 저도 쉽지 않아요. 까딱 장난질을 쳐가지고. 근데 보이긴 해요, 사실은. 어떻게 요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것만 보지 마시라고요. 봐도 되는데.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좋은 습관 중에 또 하나 얘기할까요? 오늘 좋은 습관 주제잖아요. 책 보셔야죠. 책을 하나만 보셔야 돼요. 서점을 자주 가거든요. 또는 도서관 가거든요. 서점에 가면 인기 코너는 항상 문학 쪽입니다. 소설. 소설 보세요. 소설 너무 좋죠. 소설을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긴 한데 재미로도 보시지만 의미로서도 보고 자기 공부적으로도 좀 보세요. 도서관에 가면요. 책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있으면 이제 역시 그것도 문학 코너예요. 소설 코너. 보세요. 안 보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다들 자기 공부하느냐고 바빠요. 도서관 가면. 공부도 다 같은 공부가 아니다. 어떻게 공부하냐? 응? 제가 공무원 얘기를 하는데요. 공무원 정도 하면은 뭐 특수직 공무원들도 공부 보통 아니게 하시지만 일반직 공무원도 보면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일을 그렇게 하실 거면 공무원 사회 집단이 그런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일을 제대로 안 하세요.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가끔 화가 나가지고 진짜 그 위에 타고 올라갈까? 언론 제보할까? 진짜 별의별 증거 모으고 막 하는데 이 얘기까지 하면은 쟤는 뭐 항상 화나 있냐 그럴 것 같아요. 화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화나 있다면 그게 감정과 본성적으로만 통제 안 돼서 막 자의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도 다 옳은 게 아니겠죠. 다 잘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계속 저를 성찰하면서 가야겠죠. 그게 당연한 거고 관리 통제하면서.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응? 책 보실 때 저도 노력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다양하게 보세요. 어? 다양하게. 책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건 제가 근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작게 작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1분만 몇 줄, 그 다음에 몇 단어만 보세요. 그것만 하셔도 돼요. 응? 모닝 루틴 중에 책 보는 게 있거든요. 5분, 10분이라도 봅니다. 뭔가 좀 일이 있고 바빠도. 그리고 하루 중에 계속 전자책 가지고 계속 어딜 가든 계속 봐요. 다양하게 봐요, 다양하게. 다양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 예를 들어 좀 죄송하긴 한데, 체육의 매불쇼. 그거 보더라도, 저도 정치적으로 끌리면은 그쪽으로 끌려요. 제 성향 자체가. 제가 이런 영상 왜 찍는 거 보면 아실 거잖아요. 제 기본 사상이나 저 사람의 어떤 철학이나 자기 철학이나 개인 철학이나 저 사람의 흐름이 어디로 간다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그걸 더 경계해요. 그래서 그거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봐도 왜 보는지 아십니까? 비판적으로 보고 중립적으로 보고 아 여기선 대충 그럼 반대에선 이런 얘기 하겠구나. 얘네들은 자꾸 이거 갖고 매불쇼 쪽은 이쪽은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네. 유시민 씨는 노무현 재단 그 채널에서 알릴레오 같은 거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하네?
유시민 씨 지성인 맞지만, 유시민 씨도 언급 잠깐 해볼까요? 지성인 맞지만 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개인의 취향 같은 거거든요. 성향이고. 그리고 그분이 80년대 운동권에 있으면서 항소 이유서가 대표적이죠.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죠. 항소 이유서 썼을 때 징역살이 하지 않았나요? 그죠? 유예 기간으로 그냥 나온 건가요? 잘 그건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정치에 대한, 그 당시 정치 사상, 정치에 대해서, 국가 정부에 대해서 혐오감이 있단 말이죠.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그 사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보면. 물론 좋은 일도 하죠. 균형을 잡아야 돼요. 너무 균형이 깨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뭐 돈 이기적으로만, 이기적인 건 건강한 이기적이면 좋은 거거든요. 행복 요소 중에서도 건강한 이기적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갈 때요. 그게 대표적인 표본이 어디라고요?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이 좋은 점 받아들이시고 내 걸로 가져와 오셔서 흡수해야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자기 생각 없이, 스스로 생각함 없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없이, 비판적 태도나 시각 그런 거 없이, 능력 없이 왜 있는 그대로만 다 흡수하려고 하냐고요. 자기만의 과정을 거쳐야죠. 자기만의 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미국한테 취해, 이거는 일본한테 취해, 심지어는 북한한테도 저런 점은 좋아. 제가 크리스찬이지만 이슬람교도 가끔 가가지고 경험하듯이, 이 사람들 이런 신앙의 태도는 정말 좋다. 천주교 가니까 이건 좋네. 근데 천주교 이건 되게 위험하다. 약간 신부가 약간 뭔가 우상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건 되게 위험한데. 기독교는 뭐가 문제가 있어? 기독교는 너무 교리, 종파, 교단, 이런 그게 하나님이야? 니네들? 니네 교회 배부르려고 그런 거잖아, 다들. 정신 차려, 진짜. 니네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뭐, 심판대 앞에서 진짜, 니는 진짜 답답하다, 진짜, 니네들. 응? 알아요. 권력이 생기면은 인간이 맛이 간다는 거. 그래서 저도 더 공부하고, 저를 계속 과정 거치고 하거든요. 근데 모든 게 그렇다니까요, 모든 게. 자기 과정과 거침이 있어야죠. 있는 그대로 흡수하지 마시고. 그게 어떤 사회적인 뭐 아이돌 문화가 됐든 엔터테인먼트가 됐든 엄청 후킹하잖아요. 어? 할 말이 너무 많긴 한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여성들은 뭐 소비 심리 감정, 남성들은 뭔가 좀 성적인 거, 성쾌락, 아이돌들, 남성을 감정적으로 예쁘게 남성 아이돌을 꾸며서 여성들이 이미 취하게 하잖아요. 뇌가 이제 마비되게 하잖아요. 남성은 뭐예요? SNS 보다가 아이돌이 막 진짜 섹시하게 입었어, 미쳐 날뛰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 컨트롤 하는데도 그래요. 어? 오늘은 이거야 막 이러면서 응? 저도 그런다니까요. 까딱 무너지더라도 다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서 자기를 계속 기준 잡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제가 하는 그 자기암시 구절 중에 에밀 쿠의 자기암시라는 책이 있어요. 고전이긴 한데 좋아서 활용을 해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 삶의 어떤, 꼭 그것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제가 책을 읽고 통찰해 봤을 때 결국 행복한 사람은 뭐다.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날까지 행복한 거는 결국에 날마다 성장, 발전, 입증하는 사람.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제가 그랬죠. 아까 모든 것은 근력이라고. 작게 하는 겁니다. 운동도 근력이 생기잖아요. 응? 야, 네가 몸 좋냐? 제가 운동 가르쳐 봤고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운동. 응? 제가 몸 키우려면은 육체미적으로 막 근비대 되면서 예쁘게 막 데피니션 줘가지고 체지방률 막 10%대 이하로 낮추면서 계속 유지하고 시합 같은 거 안 나가도 다 방법 알아요. 그냥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한 끼 정도 먹고 뇌 효율이나 몸 퍼포먼스가 가장, 물론 이제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먹는 거에 비해서 영향이 좀 결핍돼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냥 제가 이게 좀 머리 쓰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럴 땐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용찬우 씨죠? 맞아요, 그 얘기가. 근데 그게 왜냐면 주류 여론이, 그러니까 저는 흑자 헬스 그분을 그렇게 좋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담근 거거든요. 온라인상에서. 그렇다고 용찬호 씨는 다 잘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나의 그 예를 이제 픽해가지고 보면은 그 말이 맞아요. 그 몸을 그렇게 아까도 초반에 영상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어? 제가 딱 1시간까지만 할게요. 50분인데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 조금 오버될 수도 있지만 딱 기준 잡아놓고 거기까지만 할게요. 몸이 그렇게 되는 데에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트렌드나 지금 시대의 주류가 그러니까 그렇지. 저는 장담하는데 다시 스마트한 운동으로 점점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따르고 있는 알게 모르게 따르고 있는 문화, 미국이 그러고 있고요. 물론 그 거기도 너무 이제 시장 자체가 자본으로만 돌아가서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여러분 운동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몸이 비대해지면요, 전쟁이 나면요, 그 얘기가 맞아요. 저도 그냥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류 여론이 지금 뭡니까? 보디빌딩이잖아요. 피트니스가 보디빌딩입니까? 보디빌딩도 들어가죠. 근데 기능적 운동도 있고, 필라테스도 들어갈 수도 있고, 수영도 들어갈 수 있고, 생활체육들 다양한 뭐 축구, 요즘 풋살도 많이 하잖아요. 여성분들도 많이 하고, 러닝, 달리기 훈련, 육상 훈련, 저도 다 해요, 다. 응? 주짓수를 할 수도 있고 다 피니스예요 다. 우리 인생에 살 때 건강한 운동들 그걸 다 피니스라고 하잖아요. 응? 사회적인 운동, 사회적인 우리 해야 되는 하는 운동들 다 피니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보디빌딩만 막 SNS에 막 오우만 하면서 저 사람 태닝 예쁘게 됐다. 야, 저 사람 금비대가 좀 나오네. 야, 저런 몸 대회 나가보고 바디 프로필 촬영해보고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용찬우 씨의 그때 그 발언도 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다.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 기준과 균형은 잡아야죠. 자기가 피트니스 선수, 보디빌더 할 거 아니면 몸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쓰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약물. 미친 짓입니다. 우리 몸의 수용체를 다 뇌를 파괴해서 뭐 성불구는 기본이고요. 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응? 야, 씨, 한 번뿐인 인생 뭐 니가 뭐 책임질 거냐?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루하루가 만약에 좀 고되고 힘들어도 행복하거든요. 미친놈이라 어? 몰매 맞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나요? 저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엔 나중에 다 건강한 운동 하고 있을 거예요. 기능적인 운동, 펑셔널 트레이닝 같은 것들. 펑셔널 트레이닝. 야, 진짜 우리 과거에 그렇게 멍청했었네. 이러고 있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지금은 저한테 돌 던질지 몰라도 저 용찬호 씨처럼 그렇게 돼도 돼요. 응? 그런 게 두려웠으면 이런 얘기도 이런 영상으로 안 했겠죠. 앞으로 할 얘기들도 비슷하고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불편한 얘기들이에요. 응?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하겠나요? 그거를 한 번쯤은 스스로 같이 영상 보실 때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나아가실 때 그런 생각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욕해도 되고 약풀 달아도 되고 저 찾아오세요. 자신 있어요? 응? 오세요. 저만 안 죽습니다. 그 정도의 깡이나 기계는 마음가짐은 가지고 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인간이 전 뭔지는 알아요. 정신적으로 헷가닥하고 심리적으로 오류가 나서 정신적으로 이상한 어, 발달이 그쪽으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삽니다. 그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오세요. 악플 달아도 되고. 응? 나중에는 야, 그때 몸 그렇게 막 키우는 게 진짜 미친 거였는데 관절을 다 잃을 거예요. 제가 누구보다 운동선수하고 운동 가르쳐보고 운동도 제 몸이 그렇게 막 큰 몸이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파워 운동을 많이 했어요. 지금 관절 보세요. 저는 뭐 약물 같은 거 하진 않았고요. 그런데도 이 정도인데 약물 하시고 그거 나중에 감당되시겠어요? 저는 예전에 보충제 그렇게 막 미국 거 나중에 보니까 막 스테로이드 같은 성분도 들어가고 막 그런 거는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직수입이니까 뭐 식약처에서 잘 제대로 검사를 하지도 않고 그냥 검사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통과 그냥 안 하고 그냥 통과하는 거고 나중에 보니까 뭐 이상한 것도 많이 들어있었더라고요. 응? 게이너 같은 것도 먹고 운동했었거든요. 밥은 밥대로 먹고. 그런데 성장 호르몬 들어가 있을지 어떻게 하냐고. 그거는 후회해요. 공부한다고 그게 참 그게 참 지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혜랑.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 뇌 지능을 발달시켜야 돼요. 저는 뇌 지능 발달이 꼭 10대, 20대에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30대, 40대, 50대, 60대, 죽을 때까지 90대, 100대, 100세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안 됩니까? 모든 건 자기 마음에 이미 달려 있고 하는 그 즉시 달라지는 건데. 응? 예전에 그렇게 보충제 먹으면서 운동했던 건 후회해요. 지금도 운동하라고 하면 보충제 안 먹습니다. 심지어 영양제도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자연식에서 계속 챙겨 먹어야 돼요. 자연 우리 몸이 진화가 됐을 때 선사시대인으로 좀 약간 고정된 값으로 지금도 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 오류 같은 것들이 나는 건데 육체적으로 봐도 자연적인 음식에 더 최적화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같은 음식들 먹지 지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예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죠. 저도 좀 가끔 먹는데요. 왜?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그거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거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몸이 많이 디톡스도 되고 클린해졌습니다. 응?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야 무슨 뭐 제가 외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제가 백종원 씨를 그래도 좋게 봤거든요. 지금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마, 예전에 옳은 소리 한 사람들은 돌을 맞습니다. 응. 황교익 씨가 그래도 돌을 맞았죠. 좀 약간 황교익 씨도 완벽하진 않겠죠. 근데 백종원 씨가 우리의 그 외식 문화를 넘어서 식생활을 백종원 씨만 그러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랬겠지. 그런 요식업계나 외식 기업들이. 응? 좀 안타깝습니다. 좀 속지 마세요. 가짜들 많아요. 백종원 씨가 가짜란 건 아니에요. 근데 일조하신 건 맞잖아요. TV에 많이 나오시고 마케팅이 되시고 하나의 브랜딩이 자기 회사 브랜딩을 넘어서 퍼스널 브랜딩 자체가 있는 거고 파워가 있고요. 인플루언서고요. 나와서 좋은 일도 하는 거 알겠지만 그건 마저도 뭐 음모론이나 안막 작전은 아닐까요? 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잘 모를 때가 있을걸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살고 있는지. 서점에 가보세요. 지금 스물스물 나오는 책들이 무슨 책인지. 노화 관련된 책들, 음식에 관한 책들, 호르몬 관련 책들, 뇌과학적인 책들에서 다들 공통되게 하는 얘기들이 스물스물 이제 무슨 얘기들이 나오나 보세요. 이미 돈 먹을 거 다 빼먹고 나서 이제 다른 돈으로 또 빼먹으러 가야 되는 게 그 자본주의잖아요. 스물스물 나옵니다, 지금. 그런 음식들이, 그런 생활 습관들이 뭐가 잘못되어 있었는지. 응?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죠. 응? SNS만 할 게 아니라 공부하셔야 돼요. 카톡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스레드 글을 가끔 이렇게 올리는데 다른 건 좋아요가 좀 나오다가 그런 건 좋아요가 안 나와요. 제 글은 보통 좋아요가 많이 안 나와요. 불편하거든요. 근데 알아주시는 몇 사람이 계시긴 해요. 뭐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제 뭐 진심이라고 할까요? 진정성은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를 믿지 마세요. 저도 인간이에요. 저 믿지 마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잘 걸러들을 거 캐치할 거는 해보세요. 그 정도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는 좀 봐달라고. 저를 믿지 마세요. 어떤 인간을 믿지 마세요. 인간은 믿음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그런 존재일 뿐이지. 그러셔야 됩니다. 약속한 1시간이 다 돼갑니다. 59분인데 마무리만 살짝 하고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습관이요, 시스템이요. 잡아주면 예를 들어 제가 하나의 예로 들면 찬물 샤워 같은 거거든요. 겨울에도 지금 기다려져요. 겨울에 더 찬물 샤워가 진짜 진가거든요. 다릅니다. 자기가 망가져 있다가도 찬물 샤워를 딱 하면 그렇다고 뭐 술 먹고 몸 망가져 있는데 하지 마시고 혈관이 쪼그라든 상태에서 나이가 좀 있고 그러면 위험하니까 이 뇌질환 같은 게 순간적으로 빡 오잖아요. 심정지라든지. 음? 좋은 습관을 자기가 이렇게 세워두면 저는 아침 모닝 루틴 그 다음에
나이트 루틴 이런 게 있는데 다릅니다. 같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